네, 안녕하세요. 윤서쌤의 신나는 미술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선생님이 주말 동안 그래도 허접한 실력이지만 나름 용 써가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조금 허접하더라도 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안내한 대로 오늘은 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 이전 시대엔 어떤 미술들이 있었는지, 어떤 흐름이었는지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르네상스 들어가기 전에 이전 미술사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읊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사시대, 고대, 중세, 15세기 말부터 18세기, 근대, 현대 크게는 이런 순서대로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면 엄청 많아요. 자세하게 보면 선사시대 고대에는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고대 뭐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중세는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15세기 말부터 18세기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근대, 현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요 근현대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화파들이 많은데 특히 요 20세기 현대미술부터 보면 여기 현대미술에 이르러서는 너무나 많은 화풍들이 동시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여기에 써놓은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으로 해놨죠. 그래서 오늘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가볍게 건너뛰고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요 고대 세대부터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짤 아시나요? 몇 년 전에 유행했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오르페우스 편인데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디오니소스님 하면서 얘가 오르페우스가 갑자기 요거 악기 연주를 하면서 막 춤을 추죠. 막 연예인들이 이 짤을 따라하고 이래서 그때 한창 재밌게 선생님도 봤던 것 같은데,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미술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중에 좀 유명한 작품을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 조각 중에는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요 라오콘 군상 작품이에요. 선생님이 이걸 보면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 어떻게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요런 근육의 형태라든지 뭔가 인체의 구조, 뭐 요런 자세한 옷주름 같은 거, 표정 변화, 요런 게 어떻게 그리스 시대에 요런 기술들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자아내게 해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작품입니다. 요 라오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라오콘은 트로이의 신관이었어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불태우자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을 샀고 요 라오콘과 양옆에 두 소녀는 라오콘의 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포세이돈이 요 크고 긴 뱀을 얘네들한테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라오콘이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사실 요 작은 아들, 왼쪽에 있는 요 작은 아들은 이미 뱀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약간 그런 죽은 장면이고 요 오른쪽에 큰 아들은 뱀의 그런 공격을 그래도 라오콘이 뱀 머리 부분을 딱 붙잡음으로써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뱀이 라오콘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포착해서 작업한 작품입니다. 정말 엄청난 작품이죠. 또 이거 이외에도 요런 이거는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신전인데요. 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요런 신전들도 이 시기의 작품으로서 제작이 됐어요. 요런 건축 양식도 모두 우리가 미술의 한 계보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화적인 작품이나 뭔가 건축물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요 시대 다음으로는 중세의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시대가 오는데요. 이 시기에는 바로바로 기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뭔가 종교적인 그런 인물의 모습을 좀 성스럽게 그린 작품을 성상화라고 하는데, 이런 성상화를 이 시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그렸어요. 이거 이외에도 이 작품은 이제 기독교나 뭐 예수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진 친구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마리아가, 얘가 마리아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 예수를 가졌음을 이 사람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알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수태고지 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도 굉장히 유명하죠. 기독교에서 등장하는 장면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 성당이나 교회의 건축 양식을 이런 식으로 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 시기를 우리는 중세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천년의 암흑기라고도 부르는데요. 물론 이때에도 예술 작품들이 있었지만 아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다른 시대보다는 크게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예술이 크게 발전하지 못해서 암흑기, 즉 다크 에이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중세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오늘 배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가 오는데요. 오늘 우리 르네상스를 함께 살펴볼 거죠. 시기가 서로 겹쳐 있을 수는 있지만 간략하게는 16세기는 르네상스, 17세기에는 바로크, 18세기에는 로코코 시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르네상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 시대를 겪은 후에 이 시기 사람들은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를 엄청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문화들, 그런 문화를 부흥시키고 싶어 했고, 신의 그런 중심, 신 중심의 그런 문화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 라인을 조금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찾아오게 되죠. 크게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볼 르네상스는 선생님이 소개할 거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로 볼 거기 때문에 16세기, 아까 봤듯이 16세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에는 엄청 유명한 3대 거장이 있었어요. 3명 다 천재로 불리는 그런 진짜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중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모나리자 작품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이 이 시기 사람입니다. 르네상스 사람이에요. 자, 모나리자 작품을 한번 자세히 보면 요 머리 부분이나 얼굴 외곽 한번 봐보세요. 외곽선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안개처럼 막 약간 뿌옇게 흐려지듯이 외곽선을 좀 흐리게 번지듯이 그려져 있는데요. 요런 기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요런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다빈치가 의도한 대로 그런 모나리자의 인자한 듯한 부드럽고도 포근한 느낌이 작품에서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아직까지도 사람들한테 널리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유도, 정말 선생님 사실 지금까지 유명한 작품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뭔가 그만큼의 여운을 주고 감동을 좀 주고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계속 이제 그 몇 세기에 걸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가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도 이렇게나 많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다빈치가 정말 천재다. 그런 시대를 아우르는 천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첫 번째는 다빈치 봤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두 번째는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자, 3대 거장 중에 두 번째 사람, 미켈란젤로인데요. 미켈란젤로의 요 아담의 창조 작품은 엄청 유명하죠. 사실 천지창조라고 해야 더 잘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는 엄청난 강박적인 천재였어. 그래서 조수들한테 자기 작품 맡기지도 않아요. 거의 혼자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스케치하고 본인이 마무리도 하고 그런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인간의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서 조각과 그림 작품 모두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다비드상을 한번 보고 싶은데 다비드상은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인간의 뭔가 신체 구조 요런 모습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뛰어나서 그림도 잘하고 조각도 잘한 그런 천재적인 작가였습니다. 요 다비드상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직전에 다비드의 그런 팽팽한 긴장된 순간을 딱 포착해서 제작을 했는데 요거 대리석 한 덩어리 엄청나게 큰 한 덩어리를 미켈란젤로가 3년 만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작품이다. 뭔가 인체의 뭐 그런 구조라든지 그런 뭔가 포즈의 자연스러움 이런 게 선생님은 잘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아담의 창조도 신의 권능 이 사람이 신이거든요. 이 얘가 아담이고 신의 권능을 최고로 잘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대 거장 중에 한 명인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는 앞서 미켈란젤로와는 좀 달리 조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학자들이 모여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가운데 보이는 이 두 사람 있죠. 이 두 사람이 각각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래요. 그래서 이 정말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철학을 나누는 그런 정말 이상적인 장면이다.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을 보면 지금까지 봐왔던 회화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바로 원근법을 아주 잘 적용해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마리아한테 예수가 잉태했음을 알려주던 그 수테고지 작품 있죠? 수테고지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때는 평면적이었어요. 르네상스 이전에는 원근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평면적으로 평면상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방금 본 아테네 학당의 경우에는 원근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간감, 여기 뒤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는 것 같죠? 공간감이 느껴지고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요렇게 선을 그 공간 이대로 선을 쭉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한 점에서 만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투시 원근법으로 볼 수 있어요. 투시 원근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원근법이 그림에 적용이 됐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엄청난 업적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첫 번째는 유화 발명이에요. 그럼 이전에는 선생님 아까 그 스테보지 걔네들은 유화로 그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프레스코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림이 지금까지는 그려왔는데 프레스코가 뭐냐면 회칠한 회벽에 마르기 전에 물감을 올려서
마르기 전에 딱 그림을 그려버리는 그런 벽화 작업용의 그런 방법이었지만 유화가 발명이 됐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래서 기름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좀 더 보존도 오래될 수도 있고 계속 덧칠을 하면서 그림을 오랫동안 그림을 좀 보완하면서 그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발명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원근법 발명이에요. 앞서 봤던 라파엘로 그림처럼 원근법을 적용하기 시작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뭔가 이상적인, 사실적인 그런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명암대조법이 등장하게 됐다는 건데요. 아까 선생님 계속 스테고지를 예를 드는데 스테고지 같은 평면적인 표현에서 명암의 어둡고 밝기, 명암이라는 게 밝을명 어두울 암자를 써서 밝고 어둡다 이런 뜻인데 그런 어둡고 밝기의 표현 효과를 줘서 역시나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보시면 빛이 오른쪽에서 왔을 때 어깨 부분은 빛이 나고 등 쪽은 이렇게 어둡게 처리가 됐죠. 이런 게 명암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 표현도 마찬가지. 여기 보이는 그림자 같은 것도 명암을 그래도 표현하려고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암 표현이 명암 대조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로는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표현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르네상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세기 바로크, 18세기 로코코로 이어지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시청한 후에 과제방이 있어요. 이학스터에. 이학스터 과제방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제시한 시간까지 과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잊지 않고 과제 수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